어, 오늘의 주제, 이제 공지해드렸다시피 이제 습관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오늘의 그 주제인 나쁜 습관과의 이별, 그리고 좋은 습관과의 만남.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한 곡 틀어드리려고 해요. 이 노래 잠깐 한번 들으시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너를 내게서 깨끗이 지우는 날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네, 노래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이 노래를 계속 들으면 저희는 노래에 빠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노래죠. 네, 롤러코스터라는 그룹의 습관이라는 노래였어요. 네, 오늘의 주제에 맞게 제가 한번 시그널 음악으로 한번 틀어봤는데요. 여기 가사를 한번 잠깐 음미해 볼까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네. 또 저기 2절 가사 지금 틀어드리진 않았지만 참 신기한 일이야. 이럴 수도 있군. 너의 목소리도 모두 다 잊어버렸는데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더군. 아무 생각 없이 또 전화를 걸며 웃고 있나 봐.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가사 내용 아닙니까? 네. 아마 뭐 연애 시절 때 혹은 또 연애 중이신 분들도 있겠고요. 정말 깊은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헤어짐 뒤에 오는 정말 그 이명진과 같은 연인의 어떤 목소리, 심상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연인에 대한 애틋한 기다림. 많은 분들이 다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의 삶을 지배하고 있죠. 네.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습관의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영화나 대하 드라마에서 연기를 펼치는 연기자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짧게는 뭐 몇 개월, 길게는 뭐 대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몇 년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작품 속에 있는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 캐릭터의 발걸음, 말투, 특징 이런 것들에 거의 완벽하게 빙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현실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배우들이 네, 그 극중의 캐릭터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건 역시 비록 연기지만 그 해당 캐릭터의 모든 습관들이 현실 속의 나에게 완전히 빙의가 된 그런 사회적 습관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범죄 현장에서도 있는 그런 어떤 습관의 어떤 살인자들의 습관에 의한 어떤 검거의 어떤 예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 살인범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이게 1975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최초의 연쇄 살인범이 있었는데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도 뭐 6살 때 이야기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무려 2개월 동안 17명을 살인을 한 친구랍니다. 친구? 살인자죠.
네. 이분이 말이죠. 근데 되게 묘한 습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반드시 그 살해 현장에서 살인을 하고 나면 그 죽은 사람의 물품을 반드시 하나씩 소장하는 그런 어떤 그 습관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살해자의 몸을 뒤져보니까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피 묻은 바지를 그냥 벗겨서 가지고 갔답니다. 네, 보통은 뭐 라이터라든지 무슨 뭐 돈이라든지 뭐 반지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바지를 갖고 왔는데 피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이제 세탁소에다가 이제 맡긴 거죠. 근데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는 걸 보고 세탁소 주인이 이상하게 여긴 나머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검거가 됐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살해자의 집에 가보니까 그 17명의 모든 그 살해한 사람들의 그 소장품들이 다 이렇게 컬렉션이 돼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습관과 관련된 그 또 다른 어떤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운전자 그룹을 이제 크게 A와 B로 나누었는데요. A의 그룹은요, 운전한 지 10년이 이상 된 베테랑 그룹이고요. B 그룹은요, 면허증 딴 지 3개월이 채 안 된 아주 그 초보자에 가까운 그런 그룹이 이제 B로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요. 미션을 줬어요. 어떤 미션을 줬냐면 운전을 하면서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예,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이 실험의 연구진들이 되게 재밌는 장난을 하나 칩니다. 어떻게요? 깜빡이 아시죠? 운전할 때. 보통 깜빡이가 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네, 우회전. 깜빡이를 밑으로 내리면 네, 좌회전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회적 규약으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설정을 반대로 해놓은 겁니다. 깜빡이를 위로 하면 좌회전, 밑으로 하면 우회전으로 반대로 설정을 해놓고 구구단을 외우면서 운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구간 A부터 B까지 다양한 형태의 구간을 이렇게 운전을 해나가면서 네, 그 해당 지점에서 깜빡이를 켜는 실험을 한 거죠. 뭐 예상하셨겠지만 네, 15년 이상 베테랑 그룹에 있는 A의 그룹에서 다 신호를 위반을 하고요. 가장 완벽하게 다 틀려버리고요. 오히려 3개월 미만의 초보 그룹에서는 뭐 구구단 외우면서 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위쪽으로 우회전할 때 위쪽으로 안 하고 아래로 내리고 네, 좌회전할 때 위로 올리고 그게 쉽게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오랜 동안 배워있는 운전 습관이 그 무의식 중에 어떠한 것들을 바꿔놓을 수 없게끔 이렇게 딱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이제 한번 돌아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혹시 우리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생활 속에 작지만 결코 작게 무시할 수만은 없는 그런 습관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집안 어지르는 거. 네. 제가 어떤 분 봤는데요. 책상 위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완전히 뭐 전쟁터예요. 네. 바깥에서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상 위에 책을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짐들을 다 하나씩 들어다가 어떻게? 네, 뒤에 있는 침대 위에다가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겨우 만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뻐근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졸립니다. 좀 자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뒤로 돌아가서 침대 위에 있는 네, 짐들을 다 하나씩 둘씩 책상 위에다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가서 네, 잠시 잠을 청하고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네, 환장합니다. 두 번째, 이런 여성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밥 대신 과자로 식사를 대신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닌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 남친과의 이별 이후에 그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먹는 걸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먹는 걸 놓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조카들 먹는 과자 다 뺏어 먹고요. 네, 밥 대신에 과자를 먹습니다. 네. 흡연 하루에 4갑 5갑 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출근 때 반드시 지각하시는 분들, 네, 거의 1년 내내 지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지각 방지 담당자였는데 제가 졌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되게 그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구토를 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 때문에 자기가 어떤
말 먹다가 포만감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포만감이 느껴지면 뭐 진짜 알람처럼 화장실에 가가지고 먹은 걸 다 개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밥을 먹는 여성분이 계세요. 네. 어떻습니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습관들이 편하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네. 그런데 과연 그들의 말이 진심일까요? 예. 그들의 말이 진심이 아닌 것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어떻게 해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나쁜 습관들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건 다 인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반드시 고쳐져야 될 습관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네. 뭐 다소 편하다 어쩌다 이건 다 합리화하고 다 거짓말인 거죠. 예.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원래부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심오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발목을 잡고 있는 정말 버려야 될 그런 습관들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다음 주면. 명절 때마다 부모님이나 친척들 만나면은 아직도 짜증내고 싸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그 친구네 집을 좀 몇 번 가봐서 아는데요. 그 집은 갈 때마다 나이들이 뭐 아버님이 90에 가까우시고 어머니가 80 중반이시고 큰형이 60대, 막내가 40대인데 모였다 하면 싸우는 겁니다. 네. 거의 뭐 습관처럼 싸우는 걸 제가 봤고요. 또 여러분들 연애만 하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스토커로 변하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내가 이번에 만나는 연인은 뭐 이번에 만나는 남자친구는 내가 정말 잘해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느 순간 집착으로 둔갑을 하면서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탐정처럼 모든 것을 다 스크린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혹시 갖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네,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점점점 집착해져가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SNS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한 번은 그러본 적이 있어서 저도 좀 뜨끔은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다 바꿨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정말 할 수 있는 풍성한 행동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딱 먹으면서 장을 이렇게 청소하는 거.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심호흡하는 거. 네, 좋은 음악을 틀고 하루를 산뜻하게 여는 것. 이러한 습관들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부터 확인하고 네, 페이스북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결코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또 아이들만 보면 그냥 잔소리부터 하시는 어머니들 있습니다. 예비 엄마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가 초등학생짜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딱 각 잡고 방 정리하고 지가 알아서 밥 딱 챙겨 먹고 이부자리 잘 개고 딱 정시에 알람 켜놓고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러면 그게 로버트지 그게 초등학생 아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죠. 그러니까 아이인데 그런 아이들한테 너무나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는 습관적인 행태를 보이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예,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네. 누가 좀 멋지고 뭐가 좀 탁월한 일을 이렇게 한 걸 봤어요. 딱 보고 나서 그걸 정말 진심으로 좀 축하해주고 싶은데 괜히 시샘을 하거나 끙끙 앓거나 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나쁜 습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노트에 여러분들의 그런 나쁜 습관들, 버려야 할 습관들 한번 적어 보세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나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그러면 심각한 습관이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새해가 이제 전후인데
어, 지금의 나를 과거의 나로 착각을 하고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가능성을 묶어두는 습관. 이거를 소위 룸미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배어 있어서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방금 전에도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답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정초부터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굿뉴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또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의욕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뇌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도 제가 티저식으로 이렇게 공고를 올렸었는데, 우리 뇌 속에는요, 기저핵이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습관과 운동 기능을 통제하는, 또 보상을 담당하는 그런 피질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기저핵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저핵이 약간 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리고 또 잘 삐지는 여자친구와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기저핵과 연애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구를 적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 기저핵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행동 습관을 바꾸고 또 올해 목표로 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거나 좋은 습관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지식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 네. 이 고양이가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도 잘 아시죠? 네. 이 고양이가 물을 되게 싫어한다는 걸 아는 어떤 장난꾸러기가 추운 겨울날 누운 밭에다가 고양이를 싹 던지면은 고양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해서 던집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고양이가. 네. 고양이는 눈에 떨어지는 순간 캥 하면서 집으로 팡 들어가 버립니다. 네. 강아지는 반대겠죠. 강아지는 눈밭에다가 던져주면 좋아서 난리 법석이지만 고양이는 역시 이 눈밭에다가 확 던져버리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쏜살같이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이 같은 고양이를 말이죠. 그렇게 냅다 새로운 환경에다 던지지 않고요. 잘 보드도봐 가지고 눈 내린 그 옆에다가 살포시 이렇게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이가 눈을 이렇게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핥기까지도 해보고요. 네, 나중에 급기야는 이렇게 파기까지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전두엽이 우리 인간의 전두엽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잖아요. 네. 새로운 환경에 굉장히 거부하는 기저핵의 양태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 기저핵을 어린아이나 삐진 여자친구라고 상상을 하고 이 기저핵과 썸을 타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줄넘기를 10회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돼서 한 30회 정도를 하려고 기저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저애가, 나 어저께 줄넘기 10회 했잖아. 나 오늘 30회 정도 해보면 안 될까? 어떻게 기저애기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30회? 됐거든? 네. 이러면서 팩 돌아서 버립니다. 말을 걸어도, 네. 돌아서 보려고조차 하지 않죠. 이럴 때 눈치가 좀 빠르면 바로 기저액을 이렇게 회유를 해봐야 됩니다. 알았어. 30회는 좀 너무 심하고 한 13회. 어제 10회 했으니까 13회. 이렇게 이제 기저액한테 얘기를 하면 기저액은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니 13회는 또 뭐야? 15회면 15회지. 네. 굉장히 생색을 내는 듯이 말하죠. 네. 굉장히 선심을 쓰듯이 15회까지는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5회, 20회, 25회 이렇게 점진적으로
작은 성공을 반복화해 나가게 되면 기저핵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거부감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수용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한 달에 50kg를 감량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 달에 한 1kg, 2kg라도 무조건 목표한 것을 작지만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의외로 3kg, 4kg를 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나 무리한 접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뇌가 놀라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룰을 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간단하게 나쁜 습관과 이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 관계상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는 자기 행동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하는 행동들이죠. 자기가 이런 거는 반드시 좀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행동 계약서를 써서 이렇게 붙여놓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시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어떤 행동들을 어떻게 목표로 하고 있고 날짜별로 어떤 것들을 달성을 하고 있는지를 표시를 꼭 해서 그걸 점수화를 하는 겁니다. 네, 나쁜 습관 항목을 뭐 10개면 10개를 적어 놓고 이행을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표시를 해주고 점수화까지 해주면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자기 조절 단계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행동의 것들을 점수화해 가지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거 다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한테 어떤 선물을 해준다든지 달성이 안 됐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물려서 뭐 동생의 뭐 심부름을 한다든지 동료의 어떤 숙제를 제가 대신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나쁜 습관과 이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좋은 습관은 방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에서 거의 힌트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요. 무조건 목표를 작게 설정하고 무조건 세분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성공을 계속 지속적으로 맛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개의치 말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라는 겁니다. 네. 실패를 한 만큼 또 다른 어떤 그런 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전에도 나왔던 건데 모든 것들을 반드시 기록을 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팁은요. 바로 기록에 있는데요. 앞에 것,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방법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모든 것을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 영국에서 이런 거 연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모 대학에서 연구한 그 습관 형성 모델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고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있대요. 그게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네. 저는 한 30일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66일이 걸린답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습관을 꼭 고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액션 플랜을 짜서 실천을 했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고쳐지는데 소요되어지는 시간이 66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과연 66일 동안에 모든 습관들이 다 고쳐지겠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그렇게 걸린다고 하는데요. 습관화가 그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확인해 보는 질문이 있어요. 크게 7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 행동을 자주 했는가? 두 번째, 자동적으로 했는가? 세 번째,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행동했는가? 네 번째, 하지 않으면 이상한가? 다섯 번째, 내 일상생활에 속해 있는가? 여섯 번째, 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해야 하는데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이 7가지를 자문해 보시고 거기에 부합이 된다면 제가 고치고자 하는 습관이 잘 몸에 배어서 습관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습관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바로 뭐다? 기록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작심삼일의 일생을 살다가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아니시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그런 작은 목표와 실천, 또 기록, 또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었던 그릿, 이게 다 좋은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이 모든 것 이전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네. 제 생각에는요, 그건 바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진정한 저는 갈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진정한 갈망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선 무조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질문. 그쵸?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지속적으로 던져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 질문에 있어서는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그릿을 가능케 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주 귀여운 딸과 아빠가 서커스단에 놀러 갔어요. 근데 밧줄에 오른쪽 다리 하나가 이렇게 묶여 있는 커다란 코끼리를 하나 보게 되죠. 딸내미는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 코끼리의 발목에 잡혀 있는 저 밧줄은 저 코끼리가 이렇게 살짝만 해도 끊어질 것 같은데 왜 쟤는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딸이 얘기를 하죠. 아빠는 그렇게 어린 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저 코끼리는 아기 코끼리 때부터 저 밧줄에 묶여 있었었어. 근데 성장해 가면서도 계속 그 밧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몸집이 저렇게 커지고 밧줄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어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던 거지.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네. 성장해서도 몸집만 커져버린 아무것도 자기 의지로 끊어낼 수 없는 그 코끼리. 그리고 그 코끼리의 밧줄. 그 밧줄이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것들을 끊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인데요.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발목에도 혹시 이와 같은 코끼리의 밧줄이 묶여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정유년의 정초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것으로써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